안녕하세요. 제디씨 멘토로 나오게 된 K입니다. 이번에 제디씨 에디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크루네에서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클래스는 매년마다 진행될 프로젝트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 내용은 절대 쉽다고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들만 다 때려박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의를 건너뛰어서 보시면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꼼꼼히 신청해 주시고 가르친 내용들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제 CC 일정과 겹쳐서 바쁘실 거기 때문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오브젝트 색감에서 비표현까지. 2. 영상미를 더하는 방법. 머리카락과 여러가지 툴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3. 고난이도 기능 10개. 4. 툴들을 합쳐서 응용해보자. 5. 과제 소개. 첫 주차 강의는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주차 안에 도움되실 만한 툴들을 다 소개해드리려 해서 한 강의가 무겁고 벅차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걸 알기 때문에 꽉 차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초적인 부분이죠. 배경과 어울리게 캐릭터 오브젝트의 색감을 조절할수록 더 현실적이고 영화 같은 영상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색감 조절을 할 때 툴을 추가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색감 조절을 하는 순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출 감마. 감마는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의 대비가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상 튜닝. 이 부분 중요한데요. 실제 제페토 캐릭터를 보면 실제 사람보다 피부가 훨씬 하얗니다. 이걸 툴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개인 기능을 이용해서 피부색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영상은 더 현실감 있게 바뀝니다. 리프트 기능은 어두운 부분의 색깔이 조절됩니다. 감마는 전반적인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셋도 감마와 비슷한데 오프셋은 좀 더 거칠게 조절됩니다. 결론, 개인을 잘 조절하자. 색상 균형. 이것도 개인과 비슷한데 더 섬세하게 색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자 부분은 오브젝트의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겠죠? 완전히 대비되는 두 색깔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깔과 흡사하게 조절해보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이 주황색이라면 마젠타와 옐로우를 섞으면 되겠죠? 중간 색깔과 하이라이트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내부 글로우. 전에는 내부 글로우를 밝게 사용했었는데요. 이젠 아닙니다. 내부 글로우를 내려보면 블렌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노멀이나 곱하기로 써서 캐릭터 테두리에 생기는 피부 쪽의 은은한 그림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경사. 이 기능은 양쪽에서 다른 조명이 비춰지거나 캐릭터 오브젝트 뒤에 빛이 새어나온 듯한 연출을 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경은 좀 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확산 각도로 설정하고 반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는 부분도 설정합니다. 색도 둘 다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확산 색상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반대 테두리에도 반대의 색이 생성됩니다. 두 가지 조명을 받는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사면과 높이는 잘 안 건들고요. 반사 높이는 알잘딱으로 조절해 봅시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경사를 사용하고 나면 반대쪽에 어색하게 검은 테두리가 보여지는데요. 이걸 위에 오버레이로 그림자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할 수 있게 스케일을 줄여주시고요. 앵글을 조절해 그림자가 들어갈 부분을 정해주시고 오프셋으로 위치를 잡고 그림자가 안 들어갈 부분은 색을 없애주시고요. 그림자 색을 깔고 블렌딩 모드를 곱하기로 바꿔서 그림자를 생성해줍니다. 불투명도로 그림자의 정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형은 선으로 색깔이 나뉘어지고요. 방사형은 원으로, 스위프는 샤프하게 나뉩니다. 이건 때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도형으로 클리핑을 하지 않고도 오브젝트에 바로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발밑에 바로 그림자를 줘도 됩니다. 색조 채도. 마지막으로 채도와 색을 올려 영상미를 올려줍니다. 글로우 스캔. 이 기능은 빛이 얼굴로 바로 비춰질 때 올라오는 피부광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임기값을 높여 밝아질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반경으로 빛날 정도를, 패드로 테두리에 융화되는 정도를 다듬기를 통해 테두리의 자연스러움을 더해주시고 색상으로 테두리 부분의 색을 채우기는 건들지 마시고요. 불투명도로 잘 융화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피부광이 완성됩니다. 핫 컬러. 이 기능은 내가 불러온 자료의 오브젝트를 한 번 더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색감 조절은 많은 연습을 통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구현하면서 영상의 색감을 그대로 만들어 보거나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하여 색감을 더 다이나믹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벡터 드로잉. 우리는 오브젝트에 생기는 빛과 그림자로 조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나 기본 도형으로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우린 좀 더 섬세하게 넣어볼 겁니다. 굴곡이 있는 부분은 그림자에도 굴곡이 생기는데요. 이걸 그냥 네모 도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 벡터 드로잉을 이용해서 디테일한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플랫서를 누르고 벡터 드로잉을 눌러줘요. 만들고 싶은 그림자 모양대로 점을 찍어서 도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베지어핸들을 추가해 곡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과 끝을 이으려면 마지막 점을 눌러 윤곽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후 블렌딩 기능과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및 빛을 연출할 수 있어요. 벡터 드로잉은 굴곡 있는 그림자 이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변형된 모양의 마스킹 처리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색 보정 이후에 영상을 더 풍부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얇게 따거나 뭉탱이로 따거나 아니면 잔머리를 따로 만들어 작업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머리카락을 따줍니다. 따기 쉬운 부분으로 캐릭터를 돌려서 따주시거나 집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피봇 설정을 해줍니다. 머리카락 뿌리 쪽으로 옮겨주시고 움직이는 영상의 키프레임 작업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도록 작업해주시고 다음은 밴딩 작업입니다. 위쪽을 고정시켜주시고 물리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따라가 주도록 밴딩을 걸어줍니다. 이때 그래프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약간 늦게 머리카락이 움직이죠. 이처럼 본체와 다른 부분이 다른 타이밍을 갖는 걸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오버래핑을 하기 위해 처음에 느렸다가 후반에 빨라지는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또한 움직인 후에 반작용으로 달랑달랑 움직이는 물리작용을 표현해 줄 건데요. 이걸 follow through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론은 다음 주차 유니티의 강의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웨이브 워프 기능을 사용하여 살랑살랑 움직이는 머리카락을 표현해 줄 건데요. 이건 때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결 프리셋을 들어가서 수정함을 사용합니다. 워프는 다들 잘 사용하실 줄 아시죠? 앵글과 간격, 규모로 잘 조절해 줍니다. 머리카락 뿌리 부분도 워핑이 들어가서 약간 어색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댐핑 기능을 통해 완화시켜 줄 겁니다. 앵커를 0으로 설정해 주시고 규모를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뿌리 부분에는 워핑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연출이 가능하게 되겠죠? 워프 기능 이외에도 소용돌이 기능으로 워핑 위치와 정도를 수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때에 따라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카락 애니메이팅을 더 극적으로 주고 싶다면 각도 키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피봇을 뿌리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각도를 움직여도 뿌리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각도 키프레임으로 오버래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머리를 표현해 줄 건데요. 저는 따는 것을 귀찮아해서 그냥 그립니다. 픽스 상태에 들어가서 색깔에 맞춰 머리카락과 비슷한 브러쉬로 몇 가닥을 그리고 불러와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밴딩 작업을 통해 오버래핑과 팔로우 스루를 표현해 줄 겁니다. 이때 머리카락 색을 수동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쁘니까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생동감 넘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광선 효과. 이 기능은 보통 배경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밝은 색의 부분에 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배경에도 생동감이 들어가서 더 다이나믹한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배경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불 오브젝트나 빛이 나오는 오브젝트에 사용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선을 넣어주시고 Y축을 조정해 뿜어져 나오는 빛의 방향을 위로 설정해줍니다. 길이와 강도, 인계값을 조정하여 영상의 생동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반복. 이 기능은 위에 업그레이드한 불 오브젝트나 반딧불이, 먼지 등 영상을 더 재밌게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원도형을 설치하고 분산형 반복 기능을 적용해줍니다. 원의 크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주시고 카운트로 원의 개수를 조절해줍니다. 반경으로 불꽃의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볼루션의 키프레임을 설치하여 애니메이팅을 해줍니다. 다음 색상 채우기로 불꽃의 색을 정해주고 블렌드 기능을 통해 색을 정도껏 적용시켜줍니다. 범위 변경의 X축, Y축을 통해 불꽃이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 애니메이팅이 완성됩니다. 이외에도 자료를 안 찾고도 먼지나 반딧불이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어려운 기능들에 대해 학습해봅시다. 처음이라 어렵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해보세요. 잘 쓰면 정말 좋은 기능들입니다. 마스크 기능.
마스크 기능 정말 유용한데요. 사진이나 영상 오브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추출하거나 제거하고 싶을 때 클리핑을 더하여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도형을 통해 영상 오브젝트 중 일부를 따볼 거예요. 도형들을 먼저 설치해 주시고 추출할 영상 오브젝트에 맞춰서 키프레임 작업까지 해줍니다. 그 후 그룹화를 하여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줘요. 다음 추출하고자 하는 영상 위에 도형을 위치시키고 블렌딩, 마스크 기능과 플리핑 기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외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매트 프린지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는 매트 프린지 기능을 통하여 배경과 캐릭터 오브젝트가 잘 융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글로우와 비슷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배경 주변의 색을 캐릭터 오브젝트 테두리에 적용시키는 건데요. 엣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주시고 패더를 늘려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제외 기능을 추가해 자연스럽게 피부에 녹아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어시스트 및 펄스 사이즈. 이 기능은 Z축을 조절하지 않고도 Z축에 영향 없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타이포그래피나 테크니컬한 영상에 잘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동 및 변형의 스케일 어시스트를 눌러줍니다. 축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늘려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 XY축은 일정하게 증감되고 X-Y축은 스케일 정도에 따라 가로, 세로로 늘어납니다. 키프레임을 사용하여 글씨가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의 스케일을 조절해주면 입체적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펄스 사이즈 기능은 범핑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유용한데요. 스케일 어시스트 기능으로 키프레임을 계속 사용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범핑하게 됩니다. 축소와 확장을 조절하여 최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 변환. 기본 도형으로 아웃라인을 변환하게 되면 포인트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모두 아시죠? 이 기능을 통해 여러 도형을 사용하지도 않고도 한 번에 만들고 싶은 모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테이퍼. 이 기능은 어떤 선이든 점점 얇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핸드 드로잉 툴로 만들어진 선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 드로잉을 눌러 막 그려주고 스트로크 테이퍼 기능을 눌러 선을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픽사이터에서 작업하기 귀찮다면 스포이드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그리고 스트로크 테이퍼 기능으로 머리카락의 모양을 잡아준 다음 작업해도 괜찮겠죠? 드로잉 프로세스. 이 기능은 점점 그려지는 애니메이팅을 마스크 기능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려놓은 드로잉에 드로잉 프로세스를 설치해주고 시작과 끝에 키프레임 작업으로 점점 그려지는 애니메이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주로 타이포그래피나 테크닉한 영상에 사용되겠죠? 레이어 페어런팅 및 널 기능. 이 기능은 처음 볼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해하면 별거 아닙니다. 저희는 두 오브젝트를 연결할 때 피벗과 그룹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 쓸 기능이 레이어 페어런팅 기능입니다. 페어런트란 가족이란 뜻입니다. 부모 오브젝트와 자식 오브젝트를 지정해 줄 거예요. 움직이는 주체에 있는 걸 부모 오브젝트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딸려 움직여 있는 거를 자식 오브젝트라고 합시다. 움직여지는 부분에 피벗을 설정해 주시고 자식 오브젝트를 눌러 부모 오브젝트에 페어런팅 해줍니다. 부모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자식 오브젝트도 그룹화할 필요 없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더 쉽게 애니메이팅이 가능하겠죠? 연습 차원으로 포크레인을 만들어 볼게요.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툴 공유에 보여드렸던 손 애니메이팅을 할 때 그룹화를 해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페어런팅을 통해 바로바로 연결해서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머리카락을 달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널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팅을 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곡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걸까? 이 궁금증을 널 기능이 해소해 줍니다. 가로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설치해 줍니다. 다음 널을 설치해 줍시다. 이 움직이는 개체의 부모 오브젝트를 널에 페어런팅 해줄 겁니다.
부모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페어런팅을 적용시켜줍니다. 다음 곡선으로 준 방향대로 널에는 세로 키프레임을 설치해줍니다. 이제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널에 설치한 키프레임을 그래프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프를 움직여 곡선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치형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의 기울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비례하므로 아치형 모양을 생각했을 때 이등분한 기준으로 왼쪽은 가파르다가 평평한 그래프를, 오른쪽은 평평하다가 가파라지는 그래프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아치형, 즉 곡선으로 이동하는 부모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어런팅을 이용한 널 기능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운 키프레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과제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과제의 목표는 배운 툴을 토대로 한 15초 내외 영상 만드는 것입니다. 주제는 티저 제작입니다. 영화나 창작, 뮤비 다 상관이 없습니다. 클미로 과제 참여 가능합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 애니메이팅이 주된 페이스캠 씬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 페어런팅을 이용한 바디 애니메이팅 씬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스크 기능을 한 번 이상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색감을 세밀하고 집요하게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1차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엄청 많죠. 저도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능을 잘 배워 앞으로 탄생할 영상에 잘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딧 에디터분들이 아닌 평소에 제페토 영상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가르쳐드린 툴들 꼭 연습해 보시고 더 커나갈 제딧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제딧 분들은 2주차 강의에서 봬요.